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항버스, 지하철? 아닙니다. 헬리콥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헬리콥터를 예약해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공항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2시간은 각오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시간 절감입니다. 물론 가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도심항공교통, 말로만 듣던 도심항공 서비스가 서울에 등장했습니다. 택시 부르듯이 헬리콥터를 부르는 이 서비스는 여러 글로벌 수도권에서 도입 및 운영 중입니다. 우버는 2019년에 뉴욕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뉴욕과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연결한 노선은 단돈 $200에 운영됩니다. 좀 비싸 보이나요? 공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최대 $163까지 지불한 상황도 있다고 하니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평일 일정 시간대나 착륙장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입니다. 헬리콥터 렌트 비용은 $1,100 이상 들 수 있는데 그걸 $200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도심항공이라는 단어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자주 등장하는 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시 수직 이착륙 시스템을 시연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했고, 전세계 대도시에서는 도심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시교통 모델인 도심항공을 알아볼까 합니다. 도시 환경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조명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품 중 하나에는 꼭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자동차 같은 외형인데 이 상상은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출퇴근길 도로에서 말이죠. 꽉 막힌 고속도로를 보면 제 차에 날개와 엔진을 붙여 날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교통체증,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대도시의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 1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뉴욕은 11,000명, 서울은 15,000명이나 됩니다. 다른 유명 도시들도 유사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비싼 집값을 피해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출퇴근길에 같은 도로로 몰립니다. 즉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뜻합니다. 도시의 교통은 크게 지상도로와 지하철도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교통수단들을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답답함에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공중이 비어있네. 도심항공은 고층 건물 간 이동의 유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헬리콥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헬리포트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헬리콥터는 고층 건물을 오가면서 신속한 운송과 주차가 가능합니다. 도심이라는 환경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사고 발생 비율은 비행기 사고 비율보다 5배나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소음은 110dB입니다. 기차 소음은 100dB이고 자동차 경적 소리는 110dB입니다. 경적은 한 번 울리고 사라지지만 헬기 소음은 그 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드론은 전기로 동작해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도심항공의 핵심이 될 기체는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뒤에서부터는 도심항공기라 대체해서 부르겠습니다. 도심항공기는 우버가 2016년에 스펙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 중 유명한 볼록콥터는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한 볼록 커넥터를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기 발전관을 별개로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도심항공 교통관리입니다. 항공법을 떠올리면 좋은데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녀야 할 항공로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도심항공은 별도의 항공법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도는 300에서 600m입니다. 롯데타워의 높이는 555m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도심항공 고도는 롯데타워 옥상에서 탑승이 가능한 고도네요. 이외에도 항공 시스템이나 통신망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심항공기만 제작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야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도심항공 테스트 허가를 세계 최초로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섬나라이자 항구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규제입니다. 싱가포르의 차량 등록세는 9천만 원이나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싱가포르의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도심항공을 도시교통 체증의 해결책으로 본다는 거죠. 정류장까지 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역에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도심항공기도 탑승을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정류장처럼 도로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으면 안되겠죠. 전용 탑승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버티포트입니다. 도심항공기의 이착륙장이자 정류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운송기체와 버티포트가 완성되어야 진정한 도심항공이 완성됩니다. 이 버티포트는 헬리포트처럼 단순한 이착륙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기를 수리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기체가 오고 갈 수 있는 터미널 역할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승객이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최적화된 공항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공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이거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 위에 올려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해안가가 붙어있는 경우는 해안가에 설치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도심항공은 어디까지나 도시를 위한 새로운 교통 모델입니다. 그래서 버티포트는 필연적으로 고층 건물 옥상에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도시 외곽에 별도 부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버티포트를 서울에 짓는 위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차장 23,000제곱미터 부지의 조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장 면적이 7,000제곱미터니 그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결국 이만한 면적이 도시 위에 새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소와 전기 충전소 보급에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충전소와 버티포트를 다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는 항상 발전합니다. 교통수단은 이 도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차를 끌던 시절에서 자동차가 나오자 도심 내 공장과 업무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남과 동시에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금 도시에는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확장과 변화는 어느 누구라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도시의 면적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이 제한된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땅을 파거나 고층 빌딩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늘 위 도로까지 구상하는 중입니다. 도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얹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새로운 도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헬리콥터 서비스가 나온 것처럼 곧 도심항공 서비스도 우리 앞에 불쑥 등장할지 모릅니다. 혹은 큰 빌딩이 옥상을 개방해 정류장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도심항공은 이제 공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건설회사와 방산회사는 미래 먹거리로 이 도심항공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항공이 바뀌어 나갈 도시 모습은 예측되기는 어려우나 분명 기존과는 다른 도시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건설회사 주식 사야 되나?